안녕하세요. 2단 입수를 중심으로 한 낚시입니다. 낚시 종합 편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2단 입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순서를 3번 크게, 3번 중간, 3번 입질 미끼를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333의 방법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소개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유인 단계 3회, 집어 단계 3회, 그리고 입질 단계 3회에 걸쳐서 고기를 멋지게 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단 입술 처음 단계에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리실이 끊어진 채비부터 하기 위해서 초리실 끊어진 채비를 일부러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초리실이 이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맬 수도 없고 아주 간편하게 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원줄 채비부터 실제적으로 333의 기법의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수온이 많이 오른 상태고요. 현재 한 16도에서 17도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줄 고기들도 힘이 좋아졌고 원줄도 단단하게 매야 되기 때문에 원줄이 가늘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도 있지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찌 한 번 뺏기면 돈이 얼마입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줄은 2.5를 설정했습니다. 줄을 끝에서 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매는 법이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간단하게 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잡으신 다음에 날개를 겹칩니다. 끊어진 자리가 이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놓으시고 손가락으로 감습니다. 3, 4, 5번을 감고 그 고리 반대편에다가 같이 끼고 당깁니다. 두 고리를 겹친 다음에 한 번, 두 번을 놓고 당깁니다. 서로 맞잡고 짧아도 가능합니다. 예. 당기면은 끌려 나오면서 묶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가 무매듭 상태가 되면서 묶입니다. 보통은 고리를 매서 팔자 매듭 방식으로도 하지만 무매듭 방식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매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또 상세하게 기회가 나오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낚싯대는 중경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1대1보다 약간 짧게 맵니다. 낚싯대를 당겨서 탄성이 생기는 정도의 길이만 조절을 합니다. 낚싯대마다 힘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던지기 편하게 한 15cm 정도 짧게 매고 멈춘고무는 여러 회사들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자주 쓰는 멈춘고무는 백경에서 나온 검정색 멈춘고무가 괜찮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멈춘고무가 조금 작은 걸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유동고무가 멈춘고무를 타고 넘어갑니다. 도구도 없고 마땅한 게 없습니다. 이럴 때 하시는 요령입니다. 이때 녹노이즈가 있으면 좋지만 녹노이즈가 없으면 조심스럽게 이 유동고무의 밑에 링을 짜부러뜨립니다. 연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죠? 이렇게 짜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갑니다. 나중에 또 재미난 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지만 유동 링과 고무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잡을 때 이렇게 붙잡고 오셔야 하는데 무심결에 잡아당기면 이 고무가 쏙 빠져나갑니다. 그럼 본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나중에 힌트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2개를 끼워줍니다. 2개를 끼워주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신고무와 고정고무로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2개를 끼워주고 밑에도 역시 2개를 끼워주면은 나중에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3cm 정도의 간격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길게 이렇게 놓고 유동을 많이 주면 2단 입수가 안 생깁니다.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소자를 썼습니다. 이걸 썼는데 물고기 활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봉추를 밑에를 너무 작게 사용하지 않는 중자로 바꿨습니다. 먼저는 소자를 계속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중자로 바꿉니다. 무매도 꽈배기 방식으로 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꼽니다. 3번만 돌리면 보통 5번 정도 꼬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밑에 구멍에 넣고 다시 되돌려서 자기가 나온 줄로 인해서 생긴 고리에다가 다시 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자 형태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당기시지 마시고 싹 당긴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당겨줍니다. 당기는 줄을 마지막에 당기고 하면은 정확하게 무매듭의 형태로 매듭이 형성이 됩니다. 딱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다 됐고, 이 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길이가 65cm에 실 부력은 3.6g 짜리의 부력이 되겠습니다. 수온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닷의 크기를 높여준 겁니다. 원줄에다 꽂으시고 반드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쇠를 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무가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3.6g 정도 되기 때문에 약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편동 제일 넓은 걸로 편동추 약 4cm 정도를 잘라보겠습니다. 깔끔하게 하시려면 가위로 자르지만 낚시는 허저분하게 편안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게 가늘어서 감기 힘드시다 그러시는데요. 홀다를 일부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주시고 당기십니다. 당긴 다음에 한 번 감고 다시 한 번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쭉 감습니다.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맞아 들어가네요. 지금 약 5cm 정도를 했더니 조금 무거운 듯 합니다. 조금 무거운 상태지만은 수심을 찍어야 정확하게 찍히기 때문에 수심을 찍어 보겠습니다. 1단계로 방울이 다 나온 상태, 어떤 찌를 사용하건 간에 야간 케미가 다 나온 상태로 일단은 설정을 하셔서 수심을 찍습니다. 여기가 2.7 그 정도 나올 겁니다. 한 마디 나오게 찍습니다. 수심이 지금 길게 찍혔는데요. 자, 바늘 없이 수심을 지금 찍습니다. 15cm 정도 나왔기 때문에 10cm 정도 내렸습니다. 거의 수심이 맞아 들어가는데 조금만 올리면 되겠네요. 오른쪽 무릎에 내 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곳에 손이 닿는 높이 정도의 가장 편한 위치, 거기를 선정합니다. 1cm만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1단계는 약간 무겁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들어가는 게 찌가 거의 맞은 상태라서 아주 이쁘게 됩니다. 한 마디 맞췄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단 입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본 맞춤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케미고무 하단 맞추는 겁니다. 아까 케미고무 하단보다 약간 더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정밀 조정 2단 입수 맞추는 3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호 바늘을 쓰겠습니다. 6호 바늘을 낚시 집에서 꺼내서 거꾸로 꽂아 놓습니다. 뒤로 오게 해서 서랍을 당깁니다. 당기시고 살며시 잡아 뻗고 모두 붙잡고 한 개의 바늘만 붙잡고 잡아 당깁니다. 다시 원위치 시키면은 항상 쓰실 때 바늘이 제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놓아놔도 흩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십니다. 자전의 목줄의 길이는 보통적으로 5에서 7cm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6cm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보통의 일반인들의 손가락 가운데 장지의 길이는 7cm가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마디 3cm, 5cm, 7cm라고 가정을 합니다. 6cm 정도의 매디를 하나 매시고 이렇게 구멍에 넣으시고 한번 꼽니다.
자기 몸을 한번 꼬고 비틀어서 다시 그걸로 바늘을, 메디를 잡아 뺍니다. 잡아 빼고, 요렇게 붙잡고 당깁니다. 살며시, 그러면 싹 끌려 들어오면서 요 마디가 여기 딱 끝에 가서 걸립니다. 계속 당기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되고, 밤중에도 되고 쉽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수심 한 마디에 맞췄습니다. 이 한 마디 수심에서 지금 던지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한 마디를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2단 입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3단계의 찌맞춤입니다. 3단계 정밀 찌맞춤을 하실 때 조금씩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빠른 듯 하기 때문에 양 모퉁이부터 이렇게 잘라 들어갑니다. 약간 섰다가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그 수심인데 아까보다는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2단 입수가 안 생깁니다. 분명히 그 찌는 잘 맞은 찌인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찌 맞춤입니다. 그렇지만 2단 입수가 지금 안 생깁니다. 그래서 2단 입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간 무겁게 출발하시는 게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자꾸 조금씩 잘라 들어가면 됩니다. 요번엔 조금 나타날 겁니다. 보겠습니다. 찌 들어가는 속도가 아까보다 좀 느리죠. 섰죠. 들어가죠. 근데 조금 빠른 2단 입수입니다. 조금 빠른 2단 입수. 아까보다는 약간 올라오죠. 2단 입수를 맞추시게 되면은 조 마디를 우리가 까만 마디 위에다 맞췄는데 약간 까만 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약간 튀어 올라온다. 그게 목줄이 완전히 땅에 접히질 않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약간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2단 입수가 생긴 거를 아주 미세 조절로 이제 점점 조금 아주 조금씩 이렇게 조절해 들어갑니다. 아까보다도 더 천천히 들어가죠. 섰죠. 녹색 마디가 들어가죠. 약간 3초가 안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조절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찌를 약간 내립니다. 올라온 것만큼 약간 내립니다. 수심이 변한 것 같지만 변한 게 아니라 합사가 주저앉는 자세에서 약간 그 받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0.5mm 정도로 깎아냅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세심하게 추를 잘라야 됩니다. 지금 바람이 찌가 옆으로 누울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 오래 서 있다 들어가죠.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최초에 맞춘 형태만큼의 수심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 찌는 1시간 정도 물속에서 있는 상황에서 약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3에서 5초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2단 입수의 시작은 완성이 됐고 사용하시다 보면 좀 빨리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마디를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333의 기법을 미끼 응용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단계 3번은 유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인 단계는 미끼를 조금 크게 쓰고 그 다음에 풀어짐을 조금 빠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 제일 먼저 알파경 글루텐을 100cc를 넣겠습니다. 100cc를 넣고 물 170cc를 넣겠습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놔두시면 30초 만에 완성이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CC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즐겨 쓰는 겁니다. 100cc를 넣고 빨리 돌려줍니다. 이미 글루텐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어분이 물을 먹는 사이에 가장 어분의 함량이 높은 파워 펠렛 마이크로를 넣겠습니다. 미끼용으로 쓰기 위해서 마이크로를 넣겠습니다. 50cc를 넣겠습니다. 이거는 물 먹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집어할 때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게 좁쌀 풀어지듯이 좁쌀알이 흘러내려가듯이 물 위에서부터 풀어져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낚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집어를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땐 대립을 사용하십니다.
이 미끼의 사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고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와 미끼 단계를 골고루 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뵙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다양한 미끼를 쓰시는데 다음번에는 다른 형태의 미끼 배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찌맞춤이 세팅이 됐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좌측 무릎 위에 떡밥을 만지는 손을 딱 그 수건을 덮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333의 전법입니다. 1단계 유인 단계입니다. 밥을 조금 더 크게 다시고 살짝 눌러서 미끼를 집어넣어서 가운데 심어서 좀 크게 달아서 줍니다. 두 덩어리를 3번 할 겁니다. 그 시간의 간격은 1분에서 3분 내에 3번을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물에 풀어지는 거 좀 보실까요? 상층서부터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상층서부터 중층까지 내려가면서 풀어지게 합니다. 자, 풀어져서 들어갑니다. 이걸 연출해내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걸 연출해내는 겁니다. 흔들리면 벌써 피레미들이 와서 막 달라붙습니다. 자, 너덜너덜거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제 거의 들어가는 중입니다. 거의 바닥에 가깝게 들어가면서 거의 풀어진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다른 고기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30초도 안 돼서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다 풀어졌습니다. 거의. 이런 형태로 3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분에서 3분 내에 밥을 투척해서 3분 내에 회수하고 그걸 3번에 거칩니다. 걸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한번 눌러서 걸어주고 모지게 만듭니다. 이 형태입니다.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요. 모지게 만듭니다. 보면은 밥이 달리거나 안 달리거나 똑같이 수심이 일정합니다. 이건 수심이 잘 맞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수심이 잘 맞은 겁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이제 벌써 한 30초 이상 걸렸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밥이 풀어져 나가는데 미련 없이 나머지 밥은 바닥에 떨구고 당겨냅니다. 자, 두 번째 집어밥 들어갑니다. 자, 찌가 섰다가 살며시 입수합니다. 거의 정확하게 맞춰진 상태입니다. 두 번의 유인밥이 들어갔습니다. 벌써 입질 들어오네요. 주변의 분들이 많이 낚으시는 걸 봐서 고기가 이쪽으로 어군 형성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333의 전법을 쓰기 때문에 3번의 유인 단계. 이렇게 오시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통까지 올라오죠. 집어밥에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기를 유인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333에서 그것도 두 번째 밥에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고기들이 집어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집어는 꾸준하게 바닥에서 돼야 됩니다. 바닥에서 집어가 되지 않으면 고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꾸준하게 나와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고기가 굉장히 빨리 들어옵니다. 고기는 낮에는 상당히 높은 곳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기 끌고 들어가는 작업이 낚시의 성공의 비법입니다. 자, 찌가 쓰고 15도 각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섰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요번에는 고기가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2단 입수가 좀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빈 바늘에 맞췄을 때 정확히 맞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약간 빨리 들어가건 늦게 들어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마도 주변에서 고기들을 많이 불러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기들의 일부 몇 마리만을 불러들여서 바늘에 걸어 보겠습니다. 언어의 소통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고기가 벌써 붙어가지고 집어밥 3번째 거에 벌써 또 붙었습니다. 빨고 이렇게 민감하게 모든 입질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2단 입수를 만드시면 물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힘의 변화를 찌가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목적은 찌가 올라오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어밥 형태로 달았기 때문에 입질의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까도 집어밥 형태의 밥이 큰 형태로 들어가서 남은 잔분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끼밥 형태가 아니라서 깊숙이 먹지 못해서 바늘이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어밥으로 들어갑니다. 집어밥은 중간에서부터 상층에 있는 고기를 중간까지 끌고 갔는데 중간에 들어가 있던 고기를 다시 바닥까지 끌고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조금 더 밥이 오래 붙어 있어야 하게 되고 풀리는 속도가 아까보다는 느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지만 세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형태는 비슷하게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합니다. 그 얘기는 풀리는 속도를 느리게 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 밥은 바닥까지 끌고 들어가는 밥입니다. 추가 위치하는 바닥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아까보다는 약 30% 정도 줄였습니다. 고기가 물고 밥을 안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바닥까지 끌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어 형태의 밥입니다. 조금 더 작게 쓰되 더 세게 눌렀습니다. 밥의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더 세게 눌렀기 때문에 밥은 작아집니다. 모를 지게 하는 것도 조금 작게 모지게 합니다. 풀리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어에서 바닥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초기 입질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찌가 한번 올라왔고요. 앞으로 조금 밀어놓고 다시 두 번, 저는 세 번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찌 올라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번에 올라온다면 조금 더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우리는 집어밥, 유인밥이 지나 집어밥 2단계입니다. 지금은 밥이 남아있는 걸 땡기고 끌고 갔습니다. 확 끌고 갔습니다. 이런 것도 입질입니다. 아무리 올림 낚시를 하지만 꼭지가 100%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고기의 상태가 조금 뿔긋뿔긋한 것 같고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 닷벌레가 생겼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소독을 해야겠네요. 닷벌레의 요 알주머니입니다. 요게 낭이 생겨 있습니다. 알주머니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닷벌레입니다. 잡아 당겨 보면은 끊어졌어요. 또 옆에 걸 해보겠습니다. 벌써 입질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몸이 거칠어지면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다시 앵커 같이 생긴 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닷벌레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닷벌레입니다. 지금 포낭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 상태가 불량해진 겁니다. 뽑아주겠습니다. 이건 5개 이상 몸에 박혀 있으면 조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자, 이제 집어밥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밥을 한 번 더 세게 눌렀습니다. 조금 빨리 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어밥 두 번째인데 조금 빨리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내에 찌가 조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물고 늘어졌습니다. 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는 굳이 집어 단계를 계속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끼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바닥에 적당한 미끼를 깔아주기 위해서 집어 자격을 해야 됩니다. 집어 단계의 지금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집어밥을 넣겠습니다. 집어 단계 세 번 밥이 섰다. 이번엔 고기가 따라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갑니다. 2단 입수가 아주 이쁘게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이미 집어가 돼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올 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에 미끼는 하나는 좀 세게 눌렀습니다. 집어밥 형태이긴 하지만은 고기가 너무 많으면은 입질이 거칠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점잖은 입질을 만들기가 조금 힘듭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숨 쉬는 거와 비슷하게 천천히
조용히 스무스하게 찌의 움직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게 이 낚시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고기가 빨리 접근했고 빨리 먹고 댐베드는 마리수가 여러 마리라서 조금 거친 입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끼 단계 들어가면 밥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고기가 마구 달라붙다가 갑자기 찌가 멈춰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고기가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낚싯대 뺏길까봐 지금 낚싯대를 쳐버렸습니다. 자, 이제 미끼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단계의 미끼 단계. 밥을 던진 지 30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들이 달라붙어서 먹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고기들이 버글버글 됩니다. 일본에 낚시 갔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유료 낚시터에 가면 손가락을 집어넣은 손가락을 쪽쪽 빨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낚시터를 그런 낚시터 수준으로 가고자 계획을 잡고 고기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끼밥을 달겠습니다. 밥은 작아집니다. 미끼밥을 하게 되면 밥은 작아지고 하나는 작아지면서 이렇게 작게 답니다. 작지만 그렇게 작진 않죠. 콩알, 마른 콩알은 아니고 젖은 콩알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2단 입수가. 어휴, 엄청납니다. 그럼 재미없습니다. 낚시는 그저 따박따박 천천히 나와야 됩니다. 이제 고기가 와서 붙었습니다. 밥을 줄여주니까 입질하는 빈도수도 이제 떨어질 겁니다. 저는 몇 마리만 갖고 놉니다. 몇 마리만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것도 낚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기가 이제 붙어서 빨고 계속 끌고 들어가고 아직도 여러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내놓은 수심보다 더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 고기들을 좀 몰아내기 위해서 밥을 더 작게 쓰겠습니다.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 작게 해서 깨끗한 입질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단 입수 찌맞춤 처음서부터 다 보셨습니다. 수심을 맞춘 뒤 다시 던집니다. 바늘을 달아서 던집니다. 바늘을 달아서 던져서 2단 입수가 생기지 않으면 수심은 찍었는데 아직 무겁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간 무겁답니다. 약간 무거운 상태에서 2단 입수가 되도록 수회에 걸쳐서 조금씩 줄여서 조정하다 보면 찌가 멈춰서 3에서 5초 사이에 다시 원수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2단 입수가 제대로 맞춰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3단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입질의 단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끼를 작게 달았습니다. 하나는 좀 크게, 하나는 작게 했는데 지금 들어갈 때 이미 저렇게 둥실둥실 고기들이 따라 붙습니다. 오늘 입질을 제대로 유도하고 제대로 미끼를 쓰시면은 분명히 찌가 몸통까지 올라오는 입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첫 집어 단계에서 고기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밀어 올려서 몸통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질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끼를 덜 풀어지게 하고 작게 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집니다. 입질의 형태도 달라질 겁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찌 움직이는 것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고기를 많이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한 낚시, 편안한 낚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밥을 너무 크게 자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따금씩 한번 크게 넣어주고 미끼밥의 형태로 쓰시면은 몇 마리의 고기만 따라 들어와서 조용하게 입질을 합니다. 경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유도하시면 입질을 깨끗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미끼를 작게 쓰시다 보면 집어력이 약해져서 고기가 입질하는 타임이 길어집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질의 패턴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달라지죠? 지금 충분하게 올라왔고 지금 물고 있습니다. 올라온 걸 놔두면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걸렸네. 저런. 네, 거기 걸렸어요. 옆집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제가 늦게 치는 바람에. 잠깐만 계세요.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옆집에 걸었을 때는 심하게 걸리면 내 거를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심하게 걸린 상태는 아니니까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복잡하게 걸린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내가 걸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걸 살립니다. 내 걸 끊고 상대방의 걸 살리는 게 낚시에서의 예의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남의 것을 걸었을 때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낚싯줄은 남의 걸 끊지 말고 내 걸 끊어주십시오. 그게 낚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매너입니다. 물론 걸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기분 상하시지 않게 한 다음에 내 바늘을 잘라내면은 쉽게 풀어집니다. 바늘 잘라내면 금방 이렇게 모두가 쉬워집니다. 그걸 풀르시려고 밤에 끙끙거리시니까 옆에 분들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안 걸릴 순 없습니다. 일터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조금만 타이밍 늦으면 그렇습니다. 자, 진짜 아까 보셨듯이 미끼가 작아지니까 입질이 늦어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기 마리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미끼를 작게 답니다. 자, 미끼용으로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똑바로 던져놓고 바람이 불어서 약간 찌가 자빠지면서 들어갑니다. 자, 섰다가 들어갑니다. 고기가 밑에서 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과 같이 집어가 잘 되고 그리고 고기가 많은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입질을 유도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미끼를 작게 다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끼 형태로 3번이 들어갔고, 집어 형태로 3번이 들어갔고, 유인 형태로 3번이 들어가서 오늘도 유인, 집어, 입질 이 3단계의 미끼 운영술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 주변의 분들이 고기를 많이 불러놔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손쉽게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집어밥과 미끼밥을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밥만 2개를 넣으면은 이렇게 조용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우선 미끼밥과 집어밥을 달 때는 우선 미끼밥부터 먼저 답니다. 만들어서 좀 세게 눌러서 돌려서 눌러 놓습니다. 집어밥은 조금 크게 해서 바늘을 위에서 밑으로 꽂습니다. 걸지 말고 바늘을 위에서 밑으로 꽂아서 풀어지겠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끊어진다 생각하면 반드시 집어밥 하나와 미끼밥 하나를 다는 형식으로 취해 주시면 금방 살아납니다. 지금 고기가 살짝 빨았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미끼를 많이 주게 되면 좋은 점 있습니다. 고기를 빨리 불러올 수 있고 많이 불러다 놔서 자주 입질을 받으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잡으실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끼를 많이 집어넣으면 마리수가 많아서 입질이 거칠어지고 찌오름이 거칠어집니다. 입질의 형태라는 것은 초기에 발생하는 3마디 이하의 형태의 것을 입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찌오름이라는 것은 고기가 바늘을 물고 이동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난번에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찌오름의 단계는 미끼를 물고 오래 있게끔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잘 해줄수록 찌는 많이 올라오고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입질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집어밥과 유인밥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입질의 빈도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과할 때는 입질이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찌가 다 들어가기도 전에 물고 간다든지, 착지하자마자 바로 찌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바빠집니다. 그 낚시의 패턴은 내 숨 쉬는 속도와 같이 차분하게 가셔야 됩니다. 흥분하시지 말고. 그래야 6시간 낚시를 하셔도
조용히 쉬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템포 낚시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경기를 하듯이 마리수를 높여야 하듯이 속도를 내시면은 진짜 피곤합니다. 6시간 낚시하면 나중에 몸이 뻑적지근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당 2-3마리 정도 목표를 해서 낚시를 하십시오. 그게 제일 편안한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집어밥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고기가 느슨해지고 도착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집어밥의 형태로 조절하시면 금방 또 들어옵니다. 찌맞춤이나 모든 채비가 정상적일 때 낚시를 조절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채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미끼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기본 낚시에 그냥 시간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고기를 잡는 방법, 그런 것들이죠. 근데 현장에서 다 갖춰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정상적일 때는 미끼를 조절하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됩니다. 미끼를 조절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333의 기법입니다. 유인 3번 바로 들어옵니다. 집어 3번 바로 고기가 추있는 데까지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입질을 받으시면 걸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끝나면 이제 미끼밥 운영술로 입질 미끼로 운영합니다. 미끼 운영술의 3단계입니다. 입질 단계는 미끼를 작게 쓰고 천천히 풀어지게 합니다. 대신 조금 크기를 줄여줍니다. 집어 단계는 유인 단계보다 약간 작고 조금 천천히 풀어지게 합니다. 유인 단계는 집어를 하기 위해서 뜬 고기를 중간으로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 빨리 풀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빨리 풀어지면은 넓게 퍼질 뿐 내 바늘 밑으로 고기가 들어오는 데는 좀 문제가 생기므로 위에서부터 중간층까지 들어가면 거의 풀어지게끔, 그리고 중간층에 머무른 고기를 다시 집어밥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식, 아주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약 정리 다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단 입수를 하기 위해서는 뒷줄이 충분히 남아있어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습니다. 뒷줄이 처지면서 찌를 다시 누르는 새로운 힘에, 처지는 힘에 의해서 찌가 내려가는 현상이 2단 입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저부력으로 사용하시면 잘 안 되고, 너무 톱이 굵거나 또는 막대형 찌를 사용하시거나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또 잘 표현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이 너무 가늘면은 처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줄 이상 사용하시는 게 좋고, 카본 줄을 사용하시면 2단 입수가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노 줄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찌 맞추면 1단계 케미고무 하단에다 맞춥니다. 어떤 찌의 경우를 할지라도 케미고무 하단에다 현장에서 맞추고 바늘 없이 케미고무 하단 맞춤을 하고 수심을 찍고 바늘을 달고 다시 던집니다. 그 3단계에 바늘을 달고 던지면은 서서히 들어가면서 2단 입수가 발생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씩 추를 제거하면서 하시면 찌의 입수 속도가 목줄의 길이만큼 3에서 5cm 정도 섰다가 3에서 5초 사이에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잘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2단 입수라고 하고, 그 2단 입수는 현장에서 직접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장 제수심에서 뒷줄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길이, 3m 이상으로 확보하는 길이만큼 했을 때 2단 입수가 잘 발생합니다. 적당한 부력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하절기의 찌오름을 좋게 하기 위해선 부력의 크기를 적당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4g찌, 5g찌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주간 낚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꿀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야간에 자꾸 이게 떼다 보면 이렇게 빠집니다. 아이쿠, 낭패 났죠?
자, 이걸 어떻게 밤에 이거 본드도 없고 무슨 방법으로 이걸 하겠습니까? 물론 가까운 곳에 본드가 있는 사람이나 있을 때 다시 여기다가 강력 접착제, 순간 접착제를 붙이고 밀어 놓으면 다시 붙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끼우면은 바로 빠져버립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을까요? 이미 못 쓰게 된 거는 빼고 고무를 제거한 다음 유동 고무에 달린 링을 잘 자르셔야 된다. 잘못하면 원줄 잘라집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위로 세운 다음에 이 끝을 잘라냅니다. 당연히 제거가 되겠죠. 일단은 윗고무와 밑에 고무는 살아있는데 윗고무와 밑에 고무는 살아있는데 다시 끼워야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유동 고무를 다시 갖다 붙이는데 어떤 식으로 붙이시냐면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대고 보면은 한쪽이 웅크려진 부분 끝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비트입니다. 아니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살짝 끊으십니다. 이렇게 벌립니다. 그 비틀어진 것을 줄에다 낍니다. 멈춘 고무 사이에 집어넣고 하면 왔다 갔다 하죠. 이걸 다시 꼭 잡고 모니치 시킵니다. 이 녹노이즈를 사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조금만 웅크리시면은 원래대로 웅크러집니다. 연철이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것을 링을 모서리 부분을 잘라서 끊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눌러주면 됩니다. 이 찌가 힘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녹노이즈로 사용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찌를 사용하실 때 이 고무와 쇠에 있는 부분을 항상 붙잡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와 같이 잡아당기면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고기 잡는 것보다 찌 맞추는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 설명드렸는데 그 안 되는 이유를 벗어나서 기본적으로 낚시하는 채비로 기본적인 원줄로 사용하시면 반드시 2단 입수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단 입수에 대한 마무리 야간 낚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